여러분, 요즘 삼성전자 주가 보면서 오히려 더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16만 원을 한번 찍고 내려온 지금 사람들 말이 다시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역시 하이닉스가 답이었나? 사방에서 다시 위기론이 고개를 듭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 본토에서 수조 원을 굴리는 진짜 투자 전문가들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과가 한번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2026년 영업이익 133조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AI 원전 반도체 전쟁터의 민낯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중간에 끄고 다시 공포에 빠지실 분의 1년 뒤 계좌는 분명히 다른 그림이 될 겁니다. 노무라의 삼성전자 목표가 16만 원. 중요한 건 그 숫자를 맞췄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다음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그 계산기를 함께 다시 두드려 보시죠. 자, 시야를 넓혀 봅시다. 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 미국 대통령과 그 참모들을 봐야 할까요? 트럼프 행정부를 보세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옛날처럼 글만 읽던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30년 넘게 월스트리트에서 뼈가 굵은 증권사 대표 출신입니다. 재무부 장관 스코센트 역시 펀드 매니저 출신이죠. 에너지부 장관 더그버검은 차세대 원전기업 오클로의 이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든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돈을 벌고 패권을 잡을까? 그 결론이 바로 AI와 전력, 그리고 원자력의 삼각동맹입니다.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뽑아내려면 원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돌아가게 하는 핵심 원료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AI를 외쳐도 삼성의 메모리 없이는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비즈니스 전쟁 중이고 삼성은 그 전쟁터의 핵심 병참기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를 단순히 한국의 한 기업으로 보시면 이미 절반은 틀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GDP의 대략 20% 안팎, 수출의 약 15% 수준과 맞닿아 있는 대체 불가능한 생산자입니다. 숫자 하나하나보다 규모의 급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 주식이라기보다는 국가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AI 패권을 외치면서도 삼성을 완전히 밀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가이던스, 즉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시장은 이번 실적을 통해 마이크론이 앞으로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를 읽었고 이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이크론에 높은 밸류가 붙는 이유는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이 회사가 이익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반도체 산업은 쌀 농사와 같았습니다. 많이 만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항상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AI가 등장하면서 이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수요가 메모리를 지속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AI는 한번 켜지면 멈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AI라는 가축이 하루 종일 먹는 사료, 그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잠깐 꺾여도 AI가 돌아가는 한 메모리 수요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바로 이 구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가 비싸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서 반영하는 시장의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현재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이익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바로 지금 마이크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불황 속에서도 수십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요하면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릴 수 있고 경쟁사가 버티는 구간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고 결국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대기업이 가진 시간의 무기입니다. 같은 업종인데도 시장에 붙여주는 기대치가 이렇게 다르다면 그 차이가 저평가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상은 많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계산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심해진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삼성은 늘 주가가 안 좋을 때 가장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좋을 때는 원래 잘하는 회사라며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기대주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욕을 먹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라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올리며 내놓은 근거가 바로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33조 4천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133조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삼성전자가 역사상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5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2배 넘게 뛰어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실제로 돈이 수두룩하게 쌓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아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계산대로 16만 원이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십니까? 물론 수익아니 기분은 좋으시겠죠. 하지만 우리 솔직해집시다. 수천억을 굴리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한정된 노후 자금으로 투자한 우리 개인들에게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부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삼성전자가 2배 오른다고 해서 우리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된 가장 큰 계기를 만들어주고 지금도 깊이 존경하는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의 90% 이상은 대박 종목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진짜 부는 내가 통제 가능한 자산, 즉 잉여 자산을 최고의 변동성에 던질 때 만들어진다. 부자들은 자신의 잉여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본인이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자산을 끊임없이 순환시킵니다. 즉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맞춰 자산을 유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을 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시장의 판도는 소리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뉴스만 틀면 정보가 쏟아지죠. 종목 추천부터 전망까지 정말 정보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독이 든 성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내용만 골라 듣게 됩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만 찾아다니고 오를 이유만 수집합니다. 정작 시장이 보내는 진짜 위험 신호와 절호의 기회는 보지 못한 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보만 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인간의 본능인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된다와 안 된다라는 2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결국 듣고 싶은 쪽만 믿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 다 좋다고 떠들 때 이미 세력은 물량을 넘기고 떠나는데 여러분은 그 달콤한 정보에 취해 상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정보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에 매몰되어 진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가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날 것에 맥점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남들이 장밋빛 미래만 노래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숫자로 계산하고 세력의 뒤를 밟아야 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종목 이름 하나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출발 신호를 보내는 그 찰나의 맥점을 포착합니다. 과거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가 바닥에서 꿈틀댈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시장은 비웃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바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물량을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한 끗 차이 결단력이 수천 %의 수익률 차이를 만든 겁니다. 제가 최근 어렵게 찾은 이 히든 종목도 당시 에코프로의 초기 수급 흐름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번에도 망설이다가 남들 수익 잔치하는 거 구경만 하실 건가요? 저는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더 이상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3개월 전략 동기화 프로젝트입니다. 단순히 종목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향후 3개월간의 릴레이 방식으로 제가 직접 분석하고 선정한 핵심 대장주들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 그리고 공급망 분석 리포트를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 투자 전략과 여러분의 판단을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서 시장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개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이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하신 후에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만큼 논리와 근거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100% 무료고요. 돈 준다 그래도 절대 안 받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번만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지금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제목 옆에 있는 더보기 글자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에 설명란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입력란을 보시면 시청 영상 소통방 번호 종목명 있는 곳에 2%라고 입력해 주시고 제가 직접 연락드릴 번호만 남겨주시고 나머지 3번째하고 4번째 내용 입력 후에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근 제 정보를 도용해서 유료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이번에는 찐 구독자 인증제를 무작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딱 1분만 저와 대화 나누고 정말 투자가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분이 확인되면 그 즉시 프로젝트 리포트를 전송해 드릴 겁니다. 010번으로 전화가 가면 덜하고 생각하시고 반갑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선착순 딱 50분께만이 특별한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인원이 차면 링크는 즉시 삭제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찾아오지 않는 이 기회의 시장에서 이번에는 절대로 뒤처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범용 디램의 반란입니다.
다들 HBM만 보시죠. 진짜 알짜는 일반 메모리입니다. HBM을 만드느라 일반 메모리 공장을 다 개조해버려서 이제 일반 메모리가 귀해졌습니다. 가격이 80% 이상 뛸 거라는 분석입니다. 둘째, HBM4의 역전극입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차세대 HBM4 퀄테스트 통과 확률은 노무라는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이면 결판이 납니다. 셋째,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지금 공장을 미친 듯이 늘리고 있지만 실제 물량이 쏟아지는 건 2028년이나 되어야 합니다. 즉 2026년과 2027년은 부르는 게 값인 초공급 부족 상태가 온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기로 하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는 비즈니스맨들이 장악했고 그들은 AI와 원전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메모리가 성장주임을 증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며 2026년 133조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16만 원은 상단이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삼성은 지금 몸집을 불리고 칼을 갈며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냉철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